북경에서 보낸 3년.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뛰어다닐 때 아무 이유 없이 요란하게 웃어서 옆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 그때마다 엄마는 쫓아가서 아이를 붙잡고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저 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자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와 외출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가르치지만 밖에서 받는 눈총들은 아이가 커갈수록 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해외 발령을 따라 북경으로 3년간 주재원 생활을 하게 되다니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한가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안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족은 북경으로 출발했고 다행히 북경 한국국제학교에 특수반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선 특수반 정원이 다 찼으니 내년에 다시 문의하라는 말로 매정하게 학교 문이 닫혔고 지안이는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외국 생활의 첫 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기도 전에 동생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지만 자폐 장애인인 지안이는 특수반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엄마와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엄마의 개인적인 일정들이 생길 때는 지안이 혼자 집에 있으며 레고를 만들거나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퇴행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였고 문제 행동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가더라도 지안이와 둘만의 체험학습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예요? 아침이면 넘치는 체력을 주체 못해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도는 아이를 데리고 핸드폰 지도 앱을 열어 버스와 지하철을 노선을 찾고 공유 자전거도 타며 북경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고궁, 내일은 미술관, 그 다음은 백화점. 그렇게 낯선 곳을 다니며 아이와 단둘이 다니다 보면 중국인들도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는 175cm인 아이가 하는 행동은 유치원생 같은 행동을 하니 중국어 어눌한 외국인 모자는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북경 시내를 다녔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생들 등교시킨 후 주 5일 시내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동네 탐방, 공원 산책 등 학교 같은 체험학습 일정을 계획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수시로 나빠지는 미세먼지, 엄마의 젖을 체력 때문에 주 2에서 3회 정도로 계획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할 때도 지안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을 간다면 멀고 규모가 큰 놀이공원보다는 체력이 떨어지는 늙은 엄마를 생각해서 대신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들을 찾아다니며 하루라도 더 외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유치원생 아이들과 같이 회전목마를 타는 지안이의 모습은 중국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받았지만 뭐 어쩌겠는가, 내 아이가 행복하다는데 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 틈에서 꼿꼿하게 작은 놀이기구에 몸을 끼워 넣곤 했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에 서 있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처음엔 국어책 읽기와 수학 사칙 연산을 열심히 가르쳐 보았지만 얼마 후엔 그마저도 포기하고 하루에 동화책 한 권 읽기, 덧셈 뺄셈 문제집 한 장을 풀고 나면 지안이와 밖으로 나가 시내 구경을 하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한 후 점심을 먹고 동생들 하교 전에 집에 돌아오는 우리 둘만의 데이트 코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먼 곳을 갈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북경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낯선 외국에서도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지안이는 박물관 미술관보다는 백화점 장난감 코너를 더 좋아했고 고궁보다는 옛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도심을 구경하며 조잡한 선물 가게들을 구경하는데 정신을 팔곤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욕심에 아이에게 좀 더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이곳저곳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녔지만 지안이에게 지루한 외출을 시킨 건 아닌지 지금 돌아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외출할 때 지안이가 가장 좋아하던 식당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맥도날드였고 그곳에서 콜라를 마실 때마다 얼음을 추가해 달라는 아이의 습관 때문에 아이가 처음 익힌 중국어는 콜라와 빙콸이었습니다. 평소에 외출할 때 가족들이 제일 자주 하는 단어인 니하오와 시에시에를 익힌 후 스스로 배운 첫 중국어라 고슴도치 엄마 눈에는 마냥 신통방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 한 번 간 길은 다 기억하는 지안이 덕분에 우리는 헤매지 않고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잘 찾아다니며 둘만의 북경 탐방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안이가 없었더라면 과연 나 혼자 그 넓은 북경 시내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연 게으름과 저질 체력이 뼈에 새겨진 제가 그럴 리가요. 우리 가족이 북경에 입국한 후 동생들은 바로 학교에 등교했지만 지안이는 엄마와 집에서 8개월을 보내며 거의 모든 북경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에 드디어 북경 한국국제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다시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안이만 학교에 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지안이가 등교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더군요. 든든한 여행 파트너가 사라지니 혼자 다니는 외국 시내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길을 헤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니 예전처럼 동생들 등교시키고 지안이를 재촉해 무작정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내 구경을 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안이는 오랜만에 하는 학교 생활을 걱정보다 훨씬 잘 해나갔습니다.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가면 대부분 엄마와 먼저 다녀왔던 관광지라 지안이가 선생님보다 길 안내를 더 잘해서 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이제는 현장 학습을 나가기 전에 그곳이 초행인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지안이가 그곳을 다녀왔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특수반 현장 학습이 끝난 후 맥도날드에 들려서 음료를 마시는데 중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차가운 음료를 주문할 때 중국어를 몰라 머뭇거리자 지안이가 옆에서 빙콸, 빙다 라고 소리쳐 선생님이 제대로 주문하실 수 있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때 낯선 외국에 온 지안이는 혼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보다 키가 큰 지안이의 정수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지안이 정수리에 휑하게 500원 동전보다 큰 원형 탈모가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한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특수반 선생님들께도 상담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탈모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은 지안이가 스스로 뽑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아이와 이야기해보고 잘 관찰해보니 무의식적으로 손이 머리에 올라가 정수리 머리카락을 뽑고 있더군요. 사진을 찍어서 휑한 정수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뽑으면 대머리가 된다 겁도 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며 한두 달 관찰해보니 다시 새카만 머리카락이 나서 원형 탈모는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안이가 혼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폐이급인 지안이는 인지도,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어린 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마음 고생을 하며 불안감에 떨었겠구나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집 앞 공원에 나가 한두 시간씩 자전거도 타고 동네 슈퍼도 혼자 다니던 지안이가 북경에 온 후 집 밖에 절대 혼자 안 나가고 어디를 가든 엄마나 아빠와 꼭 동행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폐라 주위 변화에 무감각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그래도 주재원 근무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3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지안이는 아직도 가족들이
중국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반이 되었고 학교 생활도 복지관이나 발달센터에서 받는 교육들도 잘 받고 있지만 아직도 지안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또 중국 안 나가지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3년간의 중국 생활이 지안이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과 혼동을 주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며 미안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지안아,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중국에 여행 가보지 않을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던 동네도 다시 돌아보고 지안이와 엄마가 자주 가던 맥도날드도 가보자. 우리 가족이 좋아하던 헛고집도 가서 실컷 먹자. 지안이가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많이 팔던 선물 가게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때도 지안이가 앞에서 길 안내 해줄 거지? 사랑한다.